사형제도란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것이기 때문에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유형은 총살, 참살, 교살, 전기살, 가스살, 독약살, 석살, 주사살 등 다양하다. 대한민국은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의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로 1997년 김대중 취임 이후 현재 문재인 대통령 시절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엠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엠네스티란 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호 및 증진운동단체이다. 현재 전 세계 140개국 정도가 사실상 사형 제도를 폐지한 상태라고 한다. 또한 유럽연합은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나라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인권 수준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현재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방글라데시,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이란 등 대부분 중동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소 246건의 사형을 집행한 이란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 최다 사형 집행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은 주마다 법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데 서구 선진국 중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아직도 연방 및 29개 주에서 사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사형 선고와 집행도 계속되고 있다. 1972년 연방정부 차원과 주정부 차원의 모든 사형 집행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1976년 판결이 사형 제도를 일부 주에서 부활시켰고 1988년 정부는 사형을 다시 연방정부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제정법을 통과시켰다. 2000년대 들어 사형 선고와 집행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009년에만 106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5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주는 텍사스로 1976년 이후로 561건, 버지니아 113건, 오클라호마 112건이었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 이루어진 사형 집행은 엘라베마, 플로리다, 조지아,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및 텍사스의 8개 주에 집중되었는데 특히 텍사스가 13건으로 거의 반을 차지했다. 2위 테네시주에선 3건이 집행됐다. 사형 제도에 관한 찬반 논쟁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사형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앞서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 포털 사이트 댓글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럼 먼저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근거들을 먼저 살펴보자. 첫 번째 근거, 흉악범들의 무기징역은 세금 낭비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사형수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데 사형수는 노역도 하지 않을 뿐더러 독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들 사형수 한 명에게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약 169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모두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된다. 많은 국민들은 본인의 세금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쓰인다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지만 사형수에게는 이렇게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소비하여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것도 모순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 사적 복수의 차단이다. 아직까지는 강력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의식이 비교적 많으며 사적인 복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처벌인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자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벌권을 국가에 위임함으로써 사적 복수의 한계점을 만들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형벌은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의 본질이 응보와 복수에 있는 이상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 근거,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형 폐지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또한 2015년 유인태 의원 등 여야 172명 공동발의 15대 국회 이후 7번째 폐지도전 설문 결과의 사형제도 찬성 여론이 63%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한 적이 있었다. 15대 국회 이후 사형 집행에 관해 무려 6번이나 발의됐지만
국민 여론이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번번이 국회 관문을 넘지 못하고 통과가 무산된 바가 있다. 이러한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다. 네 번째 근거, 범죄 억제 기능이다.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예비 범죄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셈인데,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기능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1998년 이후 10년간 사형 집행을 유예하기 이전보다도 살인범죄가 매년 평균 193건이 증가, 3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국에서의 통계는 사형수 한 사람을 죽일 때 살해 피해자가 4명에서 8명가량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인다. 이러한 통계 자료가 아니더라도 인간에게 가장 주요한 가치는 원시적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이다. 이러한 자신의 권리의 위해가 가해진다는 것이 예비 범죄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첫 번째 근거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국제 엠네스티도 사형 제도에 반대한다는 논거를 펼치고 있다. 주된 근거로는 사형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생명권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처벌이라는 근거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아무리 사형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에 근거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형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두 번째 근거는 오판의 가능성이다. 사형제도 존치론 측에서는 오판의 가능성은 모든 형사 절차에 존재하며 수사의 과학화와 사법 절차 개선을 통해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살인 누명을 쓴 순경이 12년형을 선고받고 1년 만에 진범이 잡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국제인권옹호한 국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법관 중 35%가 한 번 이상의 오판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사형 선고는 판사가 내리지만 판사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이 100% 실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형 제도 반대를 주장했다. 세 번째 근거는 사형 집행은 또 다른 살인이라는 것이다. 사형은 국가의 보복이자 또 다른 살인이라는 것인데, 행정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가가 형을 집행하는 목적이 범죄인을 교정 교화하는 데 있다고 한다. 반면 사형 제도는 행정법상 목적을 벗어난 국가적 복수에 그치고 범죄자에게 속죄의 기회조차 빼앗아 버리는 잘못된 형벌이라는 논리이다. 또한 범죄의 원인이 범죄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제도가 아닌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사회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근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4번째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이다. 2004년에는 83개국이었으나 3년 남짓 사이에 20개국이 사형 폐지에 동참했고, 국제 엠네스티 자료에 의하면 2011년을 기준으로 사형 존치국은 58개국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들을 거치면서 한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국제 엠네스티도 이미 한국을 공식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선언했다. 이렇듯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사형제도 존폐 논쟁은 끊임없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순간에 잠재적 범죄자 또는 잠재적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법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고, 또한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데 있어서도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